등록 임대사업자 여러분, 비상입니다. 중과 배제가 폐지가 됩니다. 종래에 받을 수 있었던 중과 세율 배제와 장특 공제 우대가 3년에 걸쳐서 사라집니다. 젠장.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만약에 등록 임대사업자가 되어 있으면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그다음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 말소 제도가 있었죠. 그 자동 말소 제도가 생긴 다음에부터 자동이나 아니면은 자진해서 말소한 경우에는 이런 재산세, 종부세, 비과세 이런 혜택은 종료가 되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하고 장기부의 특별공제 우대는 계속 적용 중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안 팔았으니까 이건 한 번 팔 때 받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것을 계속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현행 어떻게 돼 있 현행 지금 인제 5월 9일 날 이후에 일반 다주택자 조정지역 대상자 지역에서 2 주택자는 기본 세율에다가 20% 포인트를 더해서, 그리고 3 주택은 30% 포인트를 더해서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 중과를 하지 않죠. 또한 현재 일반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에서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거주하지 않으면 0% 입니다. 그리고 비조정지역에서는 30% 고요. 그런데 등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장특공제를 80% 까지 인정을 해 줍니다. 물론 대신에 우리 임대사업자들은 임대 증가율 5% 이내로 하고, 그다음에 뭐 보험도 들어야 되고 시청에 따라 끊임없는 서류도 제출해야 되고 뭐 할 게 되게 많았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는 종부세 합산 배제나 뭐 이런 걸 받았었어요. 그러나 뭐 젠장, 하여간 그런 혜택은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에 이것을 종료하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 단계로서 27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제 사실상 내년까지는 정상적으로 하겠다 이거죠. 2 단계 28 년도 중에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중과세율 20%, 2 주택인 경우에는 2분의 1 한 10% 포인트, 3 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30% 인데 절반 깎은 15% 포인트를 예 축소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 에서 30%로 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9 년도 이후부터는 동일하게 중과세율 적용하고 장특공도 우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뭐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법인 주택 임대 사업자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또 더 심한 좀 이것도 추가로 더 중과했습니다. 현행은 2분의 1 중과 기간에는 10% 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고, 그다음에 중과 시점에서는 20% 포인트를 추가 과세를 하게 됩니다. 주로 주택 임대 사업자는 단타형으로 했는데 아 그래서 그전에도 단타형으로 했었죠 좀 사실은. 네. 하여간 이것도 더 중과가 됩니다. 폐지 대상은 모두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 등을 고려해서 인제 한정하고 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아파트이고 매입임대 8 년, 4 년, 8 년짜리
매입 임대만 해당이 됩니다. 특례가 유지되는 게 있죠. 조정 대상 지역 소재 비아파트.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외에는 뭐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파트도 되고 뭐 다른 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건설 임대. 건설 임대를 지원해 주는 것은 주택 수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 여전히 배제하고 장특공도 유지합니다. 지금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배제 대상이 되는 주택 수가 서울하고 수도권 합해서 68,000 호가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 더하기 그다음에 다주택자 일시적 중과 완화를 통하면 29년, 28년 말까지 많은 물건이 시장에 출시할 수도 있다. 나올 수 있다.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거 먼저 팔아야 될까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임대주택이 있다면은. 양도 차익이 적은 거부터요? 아닙니다. 양도 차익이 오히려 많은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A, B, C가 임대주택이고 D가 자가주택이에요. 자가를 팔 수는 없으니까 A 임대주택은 팔아요. 8년간 의무 임대한 조정 대상 지역 소재 등록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18년에 첫 의무 임대를 시작을 했어요. 25년에 의무 임대 종료가 됐고 자동 말소를 했습니다. 살 때 6억 원이 들었고 지금 팔면 11억 원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얼마입니까? 11억 마이너스 6억 해서 5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5억 원에 대해서 전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우대율 적용해 주냐? 그렇지 않죠. 임대 기간 중 양도 차익만 그 해당하는 기간만 우리가 열심히 손해 보면서 임대료를 적게 해 줬던 그 기간의 양도 차익만 공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5억 원이 아니고 4억 원입니다. 그래서 임대 기간 중 양도 차익 4억 원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우대율을,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공제율이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했었을 때 자 뭐 자세한 계산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결과만 보면 2027년 말까지 파는 경우에는 9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28년 말까지 1억 7천만 원. 29년도에는 놀랍죠. 3억 2천입니다. 지금 27년보다 3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례는 어떻습니까? 11억 마이너스 5억짜리예요. 만약에 굉장히 많이 올랐을 텐데 이게 에 30억 마이너스 5억짜리, 30억 마이너스 7억짜리 해 봐요. 정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세금이. 그러니 27년 말까지 28년 말까지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증여를 이게 똘똘한 또 주택이라면 적극적으로 증여를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택이 없는 자녀에게는 특히요.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인제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아파트인지 조정 대상 지역인지 임대 유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해당이 되면은 정말 이거를 매각을 해야 될지 매각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증여를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 증여도 어떤 증여를 생각해야 될지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이 궁금하시면 어 문자 주십시오. 어 해결될 때까지 열심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상생임대주택 굉장히 이용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거주 요건 면제를 해서 우리가 2년 거주를 면제 혜택을 받았는데 이 혜택도 조정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다음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